요즘 인터넷을 보면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 특히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참 많죠. 그래서 저도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당뇨인에게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지인이 그리스를 다녀오면서 올리브유를 선물해줬습니다. 그렇게 받자마자 한 달 동안 꾸준히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혈당을 살펴보니 평균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올리브유가 정말 혈당에 도움이 되는지 당뇨인의 시선에서 직접 분석한 결과를 공유 드릴 텐데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먹었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혈당의 평균이 꽤 좋아진 것 같습니다. 체중도 2kg 정도 감량된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제가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올리브유를 먹으니 좀 더 잘 빠지는 건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평소에 식욕이 많은 편인데 식욕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4시쯤에는 간식 생각도 자주 나는 편인데 간식 생각이 많이 줄었습니다. 먹고 나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원래 화장실을 잘 가는 편이라 이 점에 대한 변화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올리브유에 대해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 국립대학 호세 풀리도 교수팀은 당뇨 전 단계 성인 1184명을 4년 넘게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식사와 함께 올리브유를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확실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올리브유는 음식의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키고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조절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혈당이 치솟는 걸 방지해주는 혈당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담당하는 베타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실제로 영양 및 신진대사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올리브유의 항산화제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당뇨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브유의 풍부한 올레산 성분은 우리 몸에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GLP-1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GLP-1은 식욕을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고마운 호르몬인데요. 올레산이 소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이 호르몬이 더 오래 작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흥미로운 건 GLP-1은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지방에 더 반응을 한다는 것인데요. 즉, 올리브유는 건강한 식단을 먹었을 때 GLP-1이 강하게 분비되며 혈당 조절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올리브유를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많은 자료에서 말하길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GLP-1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식전 15분에서 30분 전에 섭취하면 몸이 식사 준비를 하면서 혈당 급상승을 막고 식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저는 보통 아침 8시에 식사를 하는데 7시 30분쯤 소주컵의 절반보다 약간 적은 양의 올리브유를 미리 먹어줍니다. 이때는 물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브유를 먹고 그 후에 물 한 잔을 마셔줍니다. 공복 상태에서 먹는 이 한 잔이 하루 혈당을 좀 더 좋게 조절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올리브유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과하면 안 됩니다. 권장량은 하루 15에서 30ml, 즉 밥숟가락으로 한 큰술에서 2큰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도 처음엔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칼로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주컵 절반 정도가 딱 적당했습니다. 속도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 가더라고요. 올리브유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직접 혈당 실험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잡곡밥만 180g 먹었을 경우, 두 번째 실험은 올리브유를 먹은 후 20분 뒤 잡곡밥 180g을 먹었을 경우입니다. 결과를 보면 혈당 수치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올리브유를 먹었을 때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올리브유의 혈당 안정 효과는 건강한 식단과 함께할 때 가장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에 올리브유만 추가한다고 해서 기적처럼 혈당이 안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먹어보니 가장 도움이 되었던 방법은 밥의 양을 약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추가하는 것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밥은 150g 정도로 줄이고 계란이나 닭가슴살, 두부 같은 단백질을 곁들였습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을 줄이니 당연하게도 혈당이 확실히 더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점심이나 저녁 일반식 이후에도 혈당이 급격히 튀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평소와 같은 양의 밥을 먹는데 올리브유를 먹기 시작한 후부터는 전반적으로 혈당이 더 잔잔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올리브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좋은 올리브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엑스트라 버진 등급인지 확인하기. 엑스트라 버진은 여러 등급 중에서 높은 등급의 품질을 가진 올리브유입니다. 산도는 0.8% 이하, 화학 처리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며
향과 맛이 신선하고 과일향, 풀향, 약간 쌉싸름한 뒷맛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짙은 색의 유리병에 담긴 제품 선택하기. 올리브유는 빛, 산소, 열에 약하기 때문에 짙은 색의 유리병에 담긴 제품이 좋습니다. 투명한 병은 산패의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세 번째, 냉압착 여부 확인하기. 27도 이하에서 압착한 방식으로 가장 자연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맛을 봤을 때 과일향, 허브향, 쌉싸름함, 약간의 매콤함이 느껴진다면 좋은 올리브유입니다. 아무 맛도 없거나 기름 맛만 나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제가 올리브유를 먹어보고 느낀 점은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함께 해야 혈당 조절이 더 잘 된다는 점입니다. 올리브유만 먹는다고 혈당이 조절되진 않고 좋은 식단과 운동이 같이 병행되어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올리브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뇨인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올릴 테니까요. 저와 같이 혈당 관리를 잘하고 건강해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구독을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